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포커스는 일단 요번 설명의 포커스는 일단 저희가 예비고 1이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과탐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골자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 건데 뭐 과학 선생님마다 시점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저도 많이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명과학 먼저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고요. 뭐 생명과학 파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 과목 선택 1순위 과목입니다.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자녀분들 대부분 한 10명 중에 7명들은 생명과학 원을 분명히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명과학 원에서 어느 파트에 집중을 해야 좀 더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명과학 파트에서 오해도 많았어요. 처음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유전 파트가 조금 축소가 됐다. 유전 파트가 쉬워졌다. 유전의 법칙 파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야 유전 파트가 좀 더 쉬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분위기가 갔었었는데 전혀 천만의 말씀이었고요. 유전에 대한 난이도는 기존의 교육과정 마지막 끝바지가 가장 난이도가 피크를 찍을 때인데 그 난이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가지고 왔고 현재도 계속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은 특정 파트 딱 유전의 법칙에서 한 문제가 빠졌어요. 지금 수능에서. 그 빠진 거를 다른 유전 문제로 채워놨고 유전이 들어가는 비율 정도는 20문항 중에 8문제에서 7문제를 항상 정형화되게 나옵니다. 그 정도 문제 비율이라면요. 거의 수능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전체에서 그러니까 유전 파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 판가름 갈려지게 되는 그런 파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형화된 파트가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유형 계속 나왔어요. 막 이번 연도에는 이런 유형, 저번 연도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걸 연수시키면 또 다른 유형이 나오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지금은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들이 신유형이라보다는 기존 유형에 대해서 조건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이 변형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만 좀 더 오래 걸리게 하는 패턴.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패턴은 거의 유사하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난이도 측면을 떠난다면은 공부하기 상당히 쉬워진 측면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3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좀 집중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웬만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신 대비까지 병행이 되면서 끝내놓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계속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유전 파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나머지 파트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또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1단원 파트는 거의 지금 삭제다시피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단원 파트는 저기 됐고 마지막 5단원 좀 생태계 파트가 약간씩 조금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 파트가 조금 변별력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생명과학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절대 요거를 좀 주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델의 법칙은 삭제가 된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아이들이 배우고 왔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빠진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교육청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100% 이해를 했겠지.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건 나중에 계속 유전 파트 돌리면서 계속 되새기고 계속 우리가 병행하면서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이런 정도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택과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이 우선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많이 예시를 두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특정 학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어떤 학교 2일 때 학교 학생이었는데 생명과학을 2학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선행이 아예 없이.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느 상위 등급은 찍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얻은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기말 때부터 공부를 저한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교과 최우수까지 탔어요. 생명과학 원을 1등 했다 이거예요. 그 학교에서. 근데 결국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생명과학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리와 이제 화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서울대를 진행을 했죠. 지망을 했는데 물리는 만점 나왔어요. 만점 나왔는데 표점이 낮죠. 물론 화투가 좀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리 파트가 만점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낮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구과학, 생명과학 두 개, 세 개 틀린 점수랑 물리 만점이랑 똑같아요. 표점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고 그때가 딱 이 시절이라서 여기서 엄청이라고는 뭐하고 정말 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도 있었으니까 정말 생명과학 원은 그냥 기본 선택 과목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뭐 더 이상 이것저것 재고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설명의 포커스는 이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 과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골자로 저희가 들어갈 건가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요 맨 상위 단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할 기간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고 좀 자유롭다는 것밖에 안 되는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그래서 약간 포커스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코스라고 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물화생지에 대해서 적어도 2과목에서 시간만 되면 많은 과목을 좀 수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과목에 대해서 물론 이때 겨울방학 이전에 지금 현재 이 과목에 대해서 지금 선행을 한다고 요 과목에 마스터하고 이거 한 번 들은 다음에 수능에서 만점 맞지 않아요 절대. 하지만 이때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골격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물화생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좀 선행적으로 돌린 다음에 요거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 실수하는 것들이 이때 선행하는 걸 배우고 이때 1학년 때 한참 끊겼다가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요 내용들을 곧바로 통합과학에 연기를 시켜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 중3 겨울방학 올라가서는 통합과학의 비율을 많이 좀 늘리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왜냐하면 곧바로 내신이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 자체가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통합과학 쉽지? 뭐 통합과학 뭐 내가 직접적으로 전공 가르치는 물화생지에 대해서 쉬운 거 아니야?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분은 통합과학 안 가르쳐요. 통합과학에서 아이들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100점을 따게 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주 학교 저는 이제 특정 학교밖에 안 맡거든요. 주로 이제 성격이 조금 약간 와일드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주로 남자 학교밖에 안 맡아요. 그래서 주로 맡고 있는 학교 단대보고 뭐 영동고 이런 학교를 맡고 있는데 단대보고는 매년마다 1등급과 2등급 커서 거의 100% 찍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100% 다 1, 2등급이에요. 그 학교에서. 대략 한 학교 시험 보게 되면은 100점 정도가 대략 못 나와도 16명, 많이 나오면 20명, 30명까지 나옵니다. 근데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 만점 딱 3명 나왔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게 답니다. 전체 전교생에서. 답이 맞아요. 서술형에. 제가 봐도 문맥상 맞고 맞는데 다 감점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라는 용어인데 자석이라 썼다가 틀리게 하고요. 자기장을 밀어낸다, 자석을 밀어낸다 같은 의미거든요. 틀리게 해요. 그냥 감점 당하게 하고.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답을 똑같게 썼는데 누구는 부분 점수 0점 그리고 누구는 부분 점수 2점 주고. 정말 지금 제가 볼 때 대치동 일대가 지금 교육청에서 한 번씩 다 먹었어요. 지금 단답식으로 내지 마. 서술형 이제 다 풀이 과정으로 내. 2문장, 3문장으로 서술형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감점 다 시켜서 변별력을 가려놔.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추세가 바뀌었고 이런 추세는 대치동 전체가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만점짜리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됐지만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철저하게 연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통합과학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때 통합과학 저기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잘해놔야 이 점수 그대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비율 좀 이렇게 좀 7대3 정도로 하시고 여력이 있으면은 물화생지에 대해서 과목 1개 정도 선택과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되새김하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에 집중해 주되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자 요때는 선택상이 좀 시간은 짧지만 좀 약간 선택이 있는 게 2학기 때 들어갈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파트에 대해서 선행을 하세요. 고작 4주 갔다가 전체 원투 먼 과목 전체 다 못합니다. 솔직히 그냥 책만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연계되는 파트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그 설명의 문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1학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가서는 당연히
물학생이 선택 과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하시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 공부했던 거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물리랑 뭐 생물을 했다. 그럼 나는 이때 안 해본 이제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해야지. 뭐 이런 수도 있어요. 물론 선택 폭은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차라리 이때 선행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서 확고하게 자기 선택 과목 잡는 게 100% 효율적이에요. 100%. 그래서 안 해본 과목 한번 해봐야지. 별로 효과 없어요, 솔직히. 내신 대비 들어가서 차라리 똑바로 하는 게 100% 낫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애들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선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상 너 이거 정도는 알겠지? 전혀 몰라요. 지금 요새 아이들이 지금 물론 저희가 현실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코로나 사태든 이거든 간에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체감으로 올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뉴스에서 막 아이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막 어느 거 떨어지고 막 말을 했어도 정말 현실적으로 올해 아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말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의 기작을 설명하여라 하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근육은 알잖아요. 근데 기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기작, 과정들, 메커니즘, 이거 과정을 밝히라고 기작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이때 기초부터 정말 탄실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요. 정말 아이들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 현재 아이들 학습 상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좀 연계되듯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2학년 때 당연히 뭐 내신에 집중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좀 우리가 골자를 좀 잡아서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제가 뭐 그냥 이과 상위권 그다음에 이과 내비 구분했는데 거의 뭐 비슷한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다 문과 학생들은 일단 통합과학은 해야 돼요. 뭐 가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통과를 잘 안 해요. 왜? 선생님 나 문과학과인데요. 문과랑 이과랑 도대체 통과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냥 쏴 붙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저희 사람들이 솔직히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가 그때예요. 회피할 때. 다른 핑계거리를 찾을 때 순식간에 고개 확 돌아가서 핑계거리 바로 찾아옵니다. 너 이 공부 왜 안 해? 나는 그냥 80만 맞아도 돼요. 나중에 문과 갈 거거든요. 너 이거 못하면 문과에서도 성공 못해. 이거 자체 통합과학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암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했다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통과부터도 문과 학생들도 분명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대비를 저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아까 이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일단 뭐 통과 좀 집중해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여름 방학 때부터 통과 위주로 많이 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선행 파트를 굳이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 문과 학생들은 이 물리 파트와 화학 파트 물론 저도 생명과학을 가르치지만 통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파트가 가장 효율적인 선행 파트니까 통과에서는요. 그래서 물리 역학 파트, 화학에서 2단원, 3단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확실히 효율적이라 보시고요. 뭐 중3 때는 당연히 통과, 겨울 방학 때는 전부 다 진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1 여름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2학기 때 선행 파트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과 대비 같은 경우는 일단 물화생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 방학 전에 최대한 많은 과목 골격 형성할 것.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통합과학에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중3 겨울 방학 2월 달. 대략 요 과정을 계획을 잡으실 때 1월 달 안에서 끝 마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중3 겨울 방학 2월 달에는 무조건이에요.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강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길어져 가지고 2월 달까지 가잖아요. 2월 달 때 아이들이 뭐 배우고 있냐면은 앞으로 7개월, 8개월 뒤에 배울 2학기 때 내용의 통과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학이 되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돌리게 되죠. 근데 그때 2월 달에 배웠던 2학기 때 내용이 저게 1학년 넘어가서 이제 2학기 넘어가서 머릿속에 남아 있느냐인데 예, 현실적으로 거의 100%를 마지노선으로 보자면 거의 10%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겨울방학 계획 잡을 때는 1월 달에 모든 통과를 끝내고 2월 달에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선행 들어갈 거예요. 이 파트만큼은 2일 때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대부분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비슷할 때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이때 선빵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가 수월해져요. 정말. 그래서 이런 파트 좀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저 딸은 이렇게 시킬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계되는 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각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생원하고 어떤 물화생이 전체들이 이제 어느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이거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느 파트 선행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주로 내신을 맡고 있습니다. 뭐 수능 전담 선생님한테 맡기고요. 저는 내신 전담으로 가고요. 주로 이제 남학교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아무튼 남학교 좀 가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할 정도로 일탈을 자부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대신에 저는 약간 장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물화생지에 대한 좀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교사 생활 시작할 때는 물리 선생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생명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대 나온 다음에 학교로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물리 선생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물리를 한 가르치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원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전공 살려서 이제 생물지구학 쪽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화생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물론 생물에서도 물론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통과 같은 부분은요, 뭐 스펙트럼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도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 같은 것도 제가 좀 스펙트럼 정도가 확실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 나머지 파트는 제 입으로 솔직히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막 가끔 내가 이걸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냥 이런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물이고. 어머님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거 감사 문자들 그냥 정리해놨으니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다 문자 찍거든요. 100점 보내. 그러면 쪼르륵 떠요. 이제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수업 관리 같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교재 문항 같은 것들은 저희 뭐 의치대반 그리고 예비고일 학생들 대상이죠. 그래서 의치대반들 뭐 반은 의치대반이요. 최상위 난이도죠. 근데 솔직히 현실은 아직은 멀죠. 저희가 이제 목표를 의치대로 삼던 거지 지금 아이들이 의치대 대학생은 아니니까 초반부터 기초부터 탄실이 들어가게끔 그냥 무작정 생원 던져주지 않습니다. 좀 아이들 난이도에 맞게 꾸며서 계속 지금 의치대반만 지금 한 4년째 3년째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년마다 아이들 수준 파악해서 교재를 계속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 좀 우리가 특별한 교재를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문제 같은 부분도 기출문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막 갖다 긁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 충분히 스펙트럼을 넓혀서 아이들한테 많은 시점들 좀 보는 시야를 좀 넓히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 좀 많이 꾸며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애들 못 해와요. 솔직히 애들 100% 과제 다 못합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 왜 도대체 숙제를 못하냐 하면은 저 같아도 못할 거예요. 학원이면 과학하고만 있습니까? 솔직히 엄청 많아요. 저 같으면 고등학교로 못돼 들어갔대요. 저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 솔직히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고 아이들한테는 악의 축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를 일주일 만에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과제 못한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끝까지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책임감이고 이런 게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하나 둘 나중에 미루다 나중에 못하게 되면요. 그거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그 주에다 해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 수업에 와서 끝까지 마무리해서 가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서 꼼꼼하게 1대1로 검사 맞고 끝까지 완료가 되는 거 완성 달성하도록 하겠고요. 이건 학생들마다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관리 같은 것들은 단원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생물과학 파트는요. 그래서 생물은 단원마다 암기가 강한 부분도 있고 응용이 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지필 평가라든가 또는 암기 테스트라든가 좀 유형을 달리해서 좀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저도 조교 인력 관리 조교를 이용해 가지고 피드백 시간은 뭐 정상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생물하고 묶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뒤에 시간을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5시 끝나면은 뒤에 이제 30분 정도 남겨서 일일 테스트 간단하게 매주마다 진행이 될 거고요. 각 단어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평가지로 또 배부가 될 거고, 당연히 재평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 수업이 있으면 오래 남길 수가 없거든요. 자는 시간대 피드백 시간 이용해서 와서 다시 시험 보고 귀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시간 하나 잡아가지고 일단 조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의응답 받고 학생 모르는 거 1대1로 개인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수업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뭐 저희가 어머님들 시대, 저희 시대에 배웠던 생명과학하고 많이 다릅니다. 암기 파트가 기본되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솔직히 암기가 기본 안 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수학도 암기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생명과학 파트, 그냥 5개념들이 야, 암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때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인슐린이 뭔지 알면 됐으니까. 지금은 시험 문제 100%가 그래프, 그림, 도면, 뭐 벤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자료 해석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거의 수학 확률 문제에 육박합니다. 제가 그냥 제 뇌피셜인데 수학에서 확통이 없어진 게 아마 생물 유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는 생물 유전으로 대체 수학으로 충분하겠다. 그 정도 레벨로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키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 최고로 중요한 거는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안다고 어려운 거 가르친다고 하면 좀 제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아이들한테 눈높이 맞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당연히 저희 의치대반은 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세종학원에서 의치대반으로 지금까지 모든 경험치들 모두 되살려서 계속 더 시너지 올려서 차별화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업하는 모티브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 저희 여름 방학 때는 기본 개념 위주로 갈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응용도 안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 학생들 시험 보게 되면 1번 틀려 갖고 와요. 아직도. 예. 기본 원리 없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부터 착실하게 정말 탄탄하게 지금 여름방학 때 처음 스타트죠. 이거 지금 계속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2학년 때 계속 선행 돌릴 거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들어갈 시간이 될 거고요. 암기도 공감을 통한 암기로서 아이한테 무조건 이거 외워 그게 아니라 암기하는 팁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제공할 겁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유전 파트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명과학은 유전 파트가 아마 다른 시간보다 확실히 좀 비율이 좀 많겠고 커리큘럼 그 과정대로 조금 이따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공식과 해결 능력, 도구, 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진 다음에 틀려도 괜찮아요. 대신 틀렸을 때 해설지를 보고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그것까지 만들어 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겨울 여름방학 때는요. 문제 푼다고 다 100점 맞으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바로 수능 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 때는 그 정도 레벨 정도까지 좀 우리가 올리는 걸로 좀 목표치를 잡았고요. 기억, 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동화가 좀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그 과탐 과목의 반복이 좀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시작. 자. 유형 같은 것도 문제 유형 같은 것도 기본 유형 문제 위주로 대신에 단원별 수능의 대표 유형들은 꼭 예시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그날 배웠던 문제는 그날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강좌를 구성할 겁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 개요 이제 전체로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교재는 당연히 자체 교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혹시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현강도 보강일 수 있는데 동영상 보강도 따로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될 수도 있겠고요. 테스트는 매주마다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일일 테스트 진행되니까 문자로 분명히 관리가 될 거고 혹시나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오류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석생들은
결석 안 해야 되죠. 그 대신에 동영상 강의가 대체로 가능하긴 한데 요거는 그냥 제가 안 쓰려다가 썼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정말 서브고요. 동영상 강의는 복습용으로 저희는 무한정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동영상 강의로 절대 현강을 저는 아직도 개념상 약간 좀 고리타분하지만 동영상이 절대 현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강으로서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화학하고 생물하고 2시간씩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뭐 클리닉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제 8주 차죠. 아까 뭐 어머니께서도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2시간 만에 어떻게 이걸 다 해요? 다 못합니다. 맞아요. 다 못해요. 못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잡고냐면은 여름방학 의치대반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의 정말 변별력을 가리게 되는 요 파트만 성공해도 유전 80% 성공, 생명과학의 80%는 성공해요. 저기 3단원 파트, 동물생리 파트에서 신경계 파트, 근육 파트, 이게 첫 번째 변별력, 그 다음에 유전 파트 나머지 싹 다 5시간을 잡아서 이때 저희 배분했습니다. 이게 거의 생명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의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앞에 1단원과 맨 끝에 5단원 생태계는 굳이 선행으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요 중심적인 파트에서 집중 또 집중해서 수업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유전 파트는 따로 또 강좌가 또 있어요. 유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파트는 따로 이제 요 파트는 솔직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요 파트는 지금 예비고일도 물론 못 듣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은 좀 문제풀이가 좀 많은 거고요. 좀 난이도도 현실적으로 2학년 내신 난이도에 맞출 거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수업. 아이들이 정말 요 수업까지 좀 따라와 준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명과학 1 듣고 마음에 성이 차지 않으면 요 파트 다시 수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시간대는 저희가 뭐 전체 시간표는 제가 붙여놨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시간표 예비고1 학생들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세정학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이때 화요일 날 저희가 의치대반 메인이죠. 이거 꼭 좀 많은 과목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과탐 과목들을. 그다음에 유전 파트가 일요일 날 오전, 그다음에 이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특히 이 시간대는 유전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2학년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되게 한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일부러 이런 시간들을 선택하셔서 일부러 다뤄보게 하시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꾸며봤으니까요. 선택하셔서 여름방학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시간표 다 좀 확인해 주시고,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